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현역으로서 본 첫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긴장도 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목표 삼아서 3월 학평까지 달린 제자들도 많았을 거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3월 학평 총평 괜찮았다. 문제가 괜찮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까지 전체 레이스에 우리 아직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이제 출발선상에 선 거거든요. 근데 이 출발선상에서 연습 삼아 풀기에 꽤 괜찮은 모의고사였다. 특히 표현이나 새로운 함수들 이런 것들 보시면 기출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들을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유형들이 거의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답 처리 꼭 하시고 남아있는 그 수능까지의 레이스를 위해서라도 자,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들 꼼꼼하게 봐두고 그 다음 길을 걸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네. 자, 9번 보시면 두 직선 등장. 근데 90도로 만난대요. 그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을 보시면 2랑 3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3, 3의 제곱, 2의 세제곱, 2랑 3으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기울기식 세우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로그 2의 9, x 변화량, 그때 y 변화량 k.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곱한 게 뭐가 되면 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로그 9의 8 거기에 y.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로그 4의 3. 자, 거기에 x에 플러스 2죠. 네. 자, 그러니 우리 기울기라는 건 여기 로그 9의 8을 양변 나눠주면서 x에 곱해진 값만 관찰해주면 되겠네. 그대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달려있고 x의 개수만 살펴주시면 로그 4의 3 거기에 나눠지는 값이 얼마야? 로그 9의 8. 그죠? 네, 9의 8 이렇게 들어오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랑 3 작은 숫자 단위로 바꿔주면 돼. 4니까 2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8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9니까 3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9니까 3의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밑변환 공식 앞으로 쭉쭉 끌어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분모에서. 그죠? 네. 자, 여기 2고 3도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여기가 2분의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지수가 2로 들어가 있으니까 밑으로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앞에 곱해지는 효과 맞죠? 네. 자, 그리고 나면 봐요. 여기에서 로그 2의 3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 2의 3 그치? 그 다음에 번분수 2 약분하면 3만 남았죠? 그러네. 자, 그래서 K는 자, 보시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1이죠. 네, 양변 마이너스도 곱해버리자. 그래서 자, 여기 분모에서 6 곱하기 로그 3의 2 코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는 6 곱하기 로그 3의 2. 그치? 요거 분해한 게 1이니까. 됐죠? 네. 자, 결국 K는 로그 3의 2의 6제곱이요. 2의 6제곱이니까 얼마야? 2를 6번 곱해준 거라서 64 처리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3의 K 물어봐요. 3에다가 K.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여기 로그 3의 64 그대로 넣어줍시다. 그럼 뭐가 된다? 64가 답이 됩니다. 네. 자, 엄청 기본의 내용들이죠. 90도로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기울기 관찰. 그래서 그 기울기 곱한 게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자, 그리고 로그 연산에서 밑변환 공식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거의 뭐 연산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연습해 둡시다. 자, 10번 문제. 두 점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났을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는 같은 T에서 수직선상에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돼. 즉 우리는 위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식이 나와 있으니까 위치로 갈 거라서 적분해주면 되겠지. 자, 가보자. 그러면 x1t는 적분합시다. 3차로 올라가겠네.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t에다가 적분상수 c 0이죠. 왜? t가 0일 때 수직선상에 0에서부터 출발하거든. 자, x2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적분 2차로 올라갑시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찬가지로 적분상수 0이에요. 네, t가 0일 때 원점이니까. 자,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는 위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이 같다 해서 그때 시간 t부터 구해내면 돼. 위치가 같은 것. 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랑 같아요. 자, 쭉쭉 이항.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8t가 0 처리가 되니 t로 묶어주면 2차식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깨끗하게 되네. 그래서 t에다가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2가 0 처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t가 0일 때 출발한 거니 우리 시간여행 하지 않죠? t가 0 이상에서만 생각합니다. 즉 t가 4일 때까지 결국 뭘 물어본 거야? 점 Q가 움직인 거리요. 점 Q가 움직인 거리. 자, 점 Q를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 속도의 식이 나와 있고 위치식도 다 구해놨어. 맞죠? 네. 자, 움직인 거리면 사실 속도 그래프 함수에서 뭘 따져주는 거다? 둘러싸인 넓이. 그치? 움직인 거리는 방향 생각하지 않고 누적으로 가는 거지. 만보기 생각하면 돼. 자,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둘러싸인 넓이를 관찰. 그래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y좌편 6에다가 t축 3일 때 0.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t가 4일 때까지, 출발해서 4일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예요. 결국 여기 속도함수 v2t 둘러싸인 넓이 한번 관찰해보자. 자, 적분하셔도 되지만 삼각형 넓이 엄청 심플하죠? 자, 첫 번째 여기 둘러싸인 넓이 밑변 3의 높이 6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8에서 9예요. 자,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 자, 여기가 지금 1.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1 가는 동안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1, 높이는 2야. 그치? 그러니까 넓이 얼마? 그대로 1. 자, 우리는 둘러싸인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1 해서 그대로 12 계산이 되죠. 네. 자,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자. 위치 변화량은 필적분 함수 자체가 뭐? 속도 함수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뭐다? 둘러싸인 넓이 개념이라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채로 정적분 해주던가 아니면 쌤처럼 아예 그냥 그림상에서 보통은 기본 도형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 점점 작아지는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A6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A6 이후로 A7, A8 모두 다 뭘까? 음수 되겠죠. 자, 그리고 1에서부터 8까지 절대값, 1에서부터 8까지 AK, 그게 42. 요 차이만큼 등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옮길까 해요. 시작과 끝이 같아서 이 항을 그대로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합의 기호 K는 1에서부터 8까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절대값 AK에다가 거기에 마이너스 AK. 자, 여기까지 처리해 놓은 게 얼마다? 42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이 표현을 한번 천천히 눈여겨봅시다. 네. 자, NTK 시즌 1 배운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요 표현 딱 등장하면 이 안에 알맹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워낙 자주 등장. 그래서 양수일 때는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빠지니까 그대로 0이야. 즉, AK가 양수일 때는 이 값은 그대로 통으로 0 처리가 돼요.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빠지니까. 맞지? 자, 0 넣어도 어차피 같으니까 0 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AK가 음수야.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절대값이 3이죠. 빼기 마이너스 3이야. 결과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AK가 음수가 됐을 때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K가 돼. 그래서 아까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달려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게 됐죠? 그러네. 그러면 여기는 이 표현 자체는 양수일 땐 신경 안 써도 되네요. 어차피 0인 거니까. 맞죠? 그럼 음수 부분만 잘 챙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점점 작아지는 등차 수열. 그래서 A6이 음수인 거 알았어. 그치? 그래서 A6 음수니까 요때는 어때? 그냥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A6으로 들어오겠네. K에다 6을 넣었을 때.
K가 7을 넣었을 때 K에다 8을 넣었을 때도 다 어때? 음수죠. 마이너스 2에서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K 자리에 7, 8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가 돼서 여기는 무조건 A7, A8까지 들어와요. 아니 근데 잠깐 생각할게. 그러면 A5나 A4는 무조건 양수인가?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공차가 음의 정수인 거였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마이너스 1이었다면 1씩 작아지는 거였다면 A5도 음수였겠지. A4는 0이었을 거고 그 전은 다 플러스였겠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그때는 여기 K자리 5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다 뭘 넣어줘야 된다? A5도 넣어줘야 돼요. 끼워줘야 돼. 맞지? 이것도 지금 음수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에다 마이너스 2 해준 게 뭐가 된다? 지금 42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2랑 곱해져서 이 값이 42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 더한 값이 마이너스 21 처리가 되어야겠네. 맞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공차가 음의 정수인 거면 첫 번째 항도 어떨까? 당연히 정수여야겠지. 그치? A6이 마이너스 2라는 정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차 수열이 어쨌건 합이야.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4. 그죠? 거기에다가 A5 더하기 A8이라고. 첫 항, 마지막 항. 어쨌건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벌써 2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2랑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야. 2 곱하기 정수 해서 마이너스 21이 될 수 있어요? 2 곱하기 정수 이미 짝수인걸? 그러니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네. 맞죠? 네. 자 그러면 공차 음의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음의 정수 중에서 제일 절대값이 작은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을 봤더니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5는 결과적으로 어때? 이제 D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온다 해주면 A5는 기본적으로 0이거나 양수가 돼버려. 맞죠? 이해됐지? 만약에 D가 마이너스 2인 거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A5는 0이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면 3 작아져서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A5는 플러스 1이었겠지.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거면 A5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끼고 이게 또 42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21 처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 3개가 더해진 거 등차 중앙식 쓰셔도 되고 등차 수열 3개 연결되어 있으면 가운데 있는 거 곱하기 3 해주면 돼. 따라서 A7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인 거예요. 네. 아니면 등차 중앙 써도 돼. A6 더하기 A8은 어떻다? 2 곱하기 A7. 그래서 2개에 1개 더해졌으니까 3 곱하기 A7이 마이너스 21. 그래서 A7이 마이너스 7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은 AD 방정식. 그래서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만 찾아주면 되는데 다 끝났네. 왜? A6은 마이너스 2로 줬거든요. 그래서 자 공차 D는 어떻다? 마이너스 5예요. 5씩 작아집니다. 그죠? 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여기 K는 1에서부터 8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A기. 자,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8.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네. 자, 참고로 A6이 마이너스 2면 A 플러스 5D였죠. 5 곱하기 마이너스 5 처리해준 게 마이너스 2가 됐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A는 얼마였다? A 빼기 25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3이에요. 첫 번째 항 23. 그다음 마지막 항 A8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7이었으면 5 더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2였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 곱하기 11이요. 그래서 답은 44 처리가 됩니다. 자, 요 문제 너무너무 전형적인 2가지 아이디어를 딱 결합시켜서 문항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요걸 뺐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옮긴 학생들은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자, 어찌됐건 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알맹이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신호등 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인지 0인지 원래 우리가 절대값 보면
요 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관찰하죠. 똑같이 풀어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보통 대부분이 마지막에 어느 정도 부정방정식의 요소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마지막에 D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사실 분류해서 문제 푼 거거든요. 자, 요런 것들도 연습해 둡시다. 네. 자, 지금 fx가 구간함수로 주어졌는데요. 경계일 때 관찰하시면 0 넣어주면 a고 0 넣어주면 a라서 a가 뭔진 모르겠지만 연속함수예요. 끊어져 있지 않지. 그치? 그래서 fx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봅시다. a를 모르긴 하지만 0 왼쪽을 보시면 여기 3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a야. 그치? 그래서 자, y는 a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둘 다 a 값을 가지면서 2차항이야. 요렇게. 그죠? 네. 자, 그리고 x가 0 이상에서는 3x 플러스 a. 오케이. 그래서 0일 때부터는 기울기가 3인 직선으로 변신을 하는데 참고로 미분해 주시면 6x 플러스 3. 그죠? 그래서 여기 0에서의 좌미분계수도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미분해주면 기울기만 봐주면 되지. 3. 그러면 좌미분계수도 3, 우미분계수도 3. 그러니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게 쭉 직선으로 갑니다. 네. 그죠? 네.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요. 직선식. 그리고 나서 gx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던 거 그대로 하자. 대입하고 미분하고. 일단 아래 거 위 거 똑같이 통해. 그럼 뭐야? g-4가 그대로 0 처리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해야겠지. 그러면 g'x가 뭐가 된다? fx가 돼요. 네. 자, 그럼 생각해봐.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극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g'2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게 f2가 같아지는 거고 2번 식에 의해서 그게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에서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아, 그러네. 자, 우리가 요 a라는 값을 사실 몰라요. 근데 방금 뭐라고? 여기 fx, 지금 fx에서 x가 2일 때의 값이 0이래. 그러면 여기가 0이었으니까 2는 여기 직선상에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 요때 걸리는 y좌표가 0이었던 거야. 즉 여기가 x축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따라서 지금 우리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일 때 a였고 2 넣어줬더니 y의 값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이 확정. x자리 2 넣어줬더니 그럼 6 더하기 a가 0인 거라서 여기 a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었던 거야. 그죠? 네. 그렇군.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fx의 용도가 뭐야? g'x야. g'x. 그죠? 자, gx의 극대값이니까 g'x를 한번 관찰해보자. g'x. 자, 도함수니까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챙겨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어때? x축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다가 이후로 플러스가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맞춰서 지금 g'x가 확정됐으니까 gx를 상상해 보시면 플러스야. 증가하는 거지. 도함수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여기 이후로 다시 증가해야 되는 모양새예요. 그죠? 자, 지금 문제는 여기 극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일단 여기 걸리는 x 좌표부터 한번 구해봐야겠네. 맞죠? 네.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이 됐으니 여기 0에서의 왼쪽 파트에서 만나고 있는 거라서 이 식을 한번 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3x a 자리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여기가 0이었어. 3 나누고 생각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자, 우리는 x 음수 구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요때 x좌표가 뭐였던 거다? 마이너스 2였던 거다. 맞죠? 네. 따라서 자, 우리 gx의 극대값이야. 극대값이 x는 마이너스 2에서 발생. 따라서 g 마이너스 2 구해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2. 네. 자, 식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ftdt. 네.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fx 자리에 요식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x 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요거 적분해주면 끝. 됐죠? 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x. 그죠? 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적분. 됐죠? 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4. 그래서 56. 거기에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빼기 제곱 4 빼기 16. 그럼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빼기 2 더하기 4 이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8 거기에 빼기 12. 그죠? 그래서 56에다 빼기 30이야. 그러니 답은 얼마가 된다? 26 처리가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12번 언뜻 봤을 때 약간 무서울 수 있어. 근데 윗끝이 x인 형태로 gx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던 기본의 우리 행동 강령 두 가지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아래 윗끝 똑같이 만들어서 gx라는 이 함수의 대략적인 축의 위치를 결정해 주자. 그리고 나서 지금 g'x가 f4 이렇게 fx 이렇게 주어졌으니 도함수가 fx인 거야. 맞죠? 네. 그거 가지고 x가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러면 g'2가 0이 되는 거니 그 다음은 이제 함수 확정해서 계산 끝. 네. 자, 그림 보면서 조건들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일단 A, B랑 B, C의 변 길이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B 길이를 스몰 a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C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2배래요. 그래서 2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8분의 5래요. 그래서 요 각을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들 몇 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P로 생각을 해주시면 요 각은 또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그쵸? 네. 더해져서 180도.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원 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를 Q라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QA가 6루트 10이에요. 네. 자, 그럼 보자. 이게 무슨 상황이고 하니 AC는 여기 고정으로 들어가요. AC는 고정인 현이야. 이 원에서. 근데 점 P의 위치를 이동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삼각형 AC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점 Q를 딱 잡아요. 점 P를 잡아요. 그 점 P 자리를 Q라고 잡는데. 자, 그럼 생각해보자. 원이 있는데 어떤 현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봐. 어떤 현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AC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해당하는 점 P를 어디다 놔야지 높이가 최대가 될까? AC를 밑변으로 한번 생각해봐. 원에서의 어떤 거리든 뭐 넓이든 최대 최소의 상황이 주어지면 항상 원의 중심에 집중. 자, 원의 중심에 집중. 그럼 어떻게 하냐? AC 기준에 수직 이등분선을 착 올려.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갈 거고 그때 걸리는 요 교점 있죠? 여기가 높이가 당연히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AC형과 평행하게 민다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럼 당연히 다른 점들보다 어때? 다른 점들보다 높이가 더 큰 건 당연하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점 Q의 위치가 되고 그러면 문제에서 QA 선분 길이를 줬어요. 자, 다시 QA 선분 길이가 6루트 10이야. 그 얘기는 요 길이가 6루트 10이 되는 거고 자, 이러고 나서 이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AC라는 현 거기에다 수직 이등분선을 싹 올렸어. 그치? 그래서 점 Q가 결정이 됐어. 그러면 QAC 삼각형을 관찰해 보시면 당연히 Q에서 수선에 발을 내렸고 그게 중점인 거예요. 결국 QAC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야? 이등분 삼각형이죠. 훌륭.
그치?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여러분들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특징이지. 수선을 말 딱 때려주면 중점에 꽂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6루트 10이면 여기도 6루트 10이네. 그런데 잘 봐요. 아까 P 중에서 높이가 제일 클 때 그 위치를 Q라고 잡은 거면 여기에 이 각이죠. AQC. 요 각이 얘인 거잖아. 원주각. 그죠? 그래서 요 각이 또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AC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과 나머지 변들이 보여.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AC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AC 길이가 확보됐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 6루트 10, 6루트 10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코사인 값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연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그래서 선분 AC 제곱은 나머지 변 제곱 A제곱에 플러스 4A 제곱에 마치 완전 제곱처럼 마이너스 2에다가 A에다가 2A 거기에 세타 코사인 값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5죠. 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일단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5A 제곱에 2분의 5A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5A 제곱이 됩니다. 그죠? 네. 자, 일단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썼어요. 근데 방금 ACQ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 각이랑 AC 여전히 마주보고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삼각형 ACQ 버전을 한 번 더 걸게요. 그래서 AC 제곱은 그러면 나머지 변 제곱 6루트 10이니까 6루트 10 제곱. 자, 한 번 더 더할 거예요. 같은 거 곱해지니까 곱하기 2. 그죠? 두 개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10 두 번 곱해지고 거기에 코사인. 자,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 바뀌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8분의 5죠. 그래서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숫자 8분의 5 들어갑시다. 됐죠? 네. 그러고 나면 봐요. 오른쪽이 숫자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리네. 그러면 A의 값이 해결이 되겠다. 네,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360이죠. 제곱해서. 그게 2개. 그래서 720. 거기에다가 자, 여기 2 곱하기 360에다가 거기에다 8분의 5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 8 나눠줄까? 그래서 여기 4 다시 90. 90 곱하기 5니까 450. 따라서 AC 제곱이 270이야. 따라서 2분의 15A 제곱 해준 게 270이 되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러면 2분의 15A 제곱이 270. 네. 자, 그래서 계산. 그러면 15 약분해 주시면, 그러면, 3, 9, 27. 18이 되고, 결국 A 제곱은 양변 2 곱해서 36이야. 자, A를 애시당초에 변 길이로 잡았으니,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요거 당연히 플러스 6이고, 여기가 얼마? 12가 되는 상태. 맞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각 BDC를 알죠. 그치? 그러니 자, 지금 이거 아예 지울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까 BC 길이 2배에서 12, 요 길이 12야. 그 다음에 여기 마주보는 각이 120도예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반지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사인 법칙으로 답 내줍시다. 자,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2 파이, 사인 120도 분의 마주보는 변길이 12죠. 자, 이게 외접원의 지름 2R이 됩니다. 그죠? 네.
따라서 6. 그러니 자,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고 2분의 루트 3이야. 그쵸? 2분의 루트 3. 결국 루트 3분의 12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게 반지름 R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마무리 아래 위로 루트 3 곱하기 그래서 4 루트 3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게 삼각형 BCD는 마지막에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했던 거고 ABC 상황, 그 다음에 ACQ 상황을 봅니다. 결국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AC 변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 그치? 그래서 AC를 중심으로 상황 판단 한번 해보자. 근데 AC를 현으로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의 정보를 또 줍니다. 삼각형 ABC랑 AQC인데 여기 마주보는 두 각의 정보가 끝이 나 있어. 그치? 그리고 변 길이가 나타나 있네.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어도 A랑 2A면 적어도 AC를 스몰 a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코사인 법칙. 자, 그러면 다시 ACQ 삼각형. 그때 AC가 고정된 현인 거면 움직이는 점을 어디다 둬야지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다. 원의 중심을 뚫고 갈 때.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어서 원과 만나는 점에서 항상 최대 최소 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라서 점 Q의 위치 확정. 그러고 났더니 QAC가 하필 또 이등변 삼각형. 그죠? 그리고 하필 마주보는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코사인값 그대로 써줄 수 있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서 A의 값 해결되고 나머지 확정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도형 문제. 그냥 도형 문제만 보면 겁나는 제자들 있죠. 근데 도형 문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육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문제 풀었다고 갑자기 훅 좋아지진 않아. 그렇지만 지금 아직 3월이고 꾸준히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적어도 한 2, 3일에 한 번씩 도형 문제 쭉 지금부터 푼다 생각하시면 분명히 아마 육모 전에 도형 문제에 대한 진짜 여러분들의 기본의 행동 강령이라던가 적어도 도형 문제 딱 봤을 때 왠지 무서운 그런 느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된 문제들 그냥 꾸준하게 풀면 돼요. 알겠죠? 네. 자, 14번. 정수 조건이 걸립니다. A, B. 그리고 fx가 보시면 양수 부분은 확정. 그리고 0 이하 구간에서는 A랑 B라는 아까 언급한 정수에 의해서 왼쪽 부분은 확정으로 나와 있지 않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y는 fx 그래프와 자, 요 fx 그래프랑 직선 y는 t예요. 그러니까 가로선이지. 자, 요 가로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새로운 함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 그러니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이 그때가 단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요때 두 정수 A, B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자, 먼저 교점의 개수 새로운 함수로 지정이 됐을 때 자, 그러면 보통 불연속이라는 요 GT 자체가 불연속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수학2 버전에서 이렇게 교점계수 그리고 불연속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 크게 3가지의 상황을 대표적인 특이점으로 봐주면 돼. 그거 미리 정리하고 이 문제 풀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접하는 상황. 네. 자, 두 번째는 지금처럼 구간 함수일 때 경계, 구간에서의 경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저 fx, 지금 결국 y는 fx랑 가로선 y는 ty의 교점을 보는 건데 fx가 끊어져 있는 점, 만약에 불연속점이 있으면 이러한 3개의 상황을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되는 특이점이 돼요. 자, 일단 간략하게 좀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건 얘다 얘.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은 어딜까? 그 가로선이랑 접하는 상황이 될 거야. 요때. 네, 요때가 불연속이 발생하겠지. 생각해보면 요거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2점, 아래로 내려가면 딱 0이 되고 접하는 순간이니까 1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y는 t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연속이 발생을 한다.
맞죠? 네. 자, 두 번째, 경계일 때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오른쪽 함수가 예를 들어서 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언제 불연속이 발생하냐면 경계일 때, 구간함수라면 경계일 때. 자, 이때 불연속 발생.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하는 상황. 이럴 때도 봐야겠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보다 살짝 위로 갑시다. 두 개죠. 이것보다 살짝 내려가 볼게요. 몇 개 점에서 만나요? 4개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경계를 지날 때 몇 개 점에서 만난다? 3개 점에서 만나. 그러니 불연속 발생. 그리고 접할 때도 보시면 바로 위는 4개, 여기에서 2개, 살짝 아래에서 0개. 그러니 불연속 발생하지. 그래서 구간함수가 fx로 주어지면 경계일 때 관찰할 것. 세 번째, fx 자체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오다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딱 끊어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언제가 경계가 되냐면, 언제가 불연속이 발생을 하냐면 요 지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지날 때 2개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위로 올라갔을 때 2개, 그 다음에 딱 여기서 몇 개 돼? 여긴 비어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에서 만나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딱 달라지죠. 그리고 요 지점도 한번 봐요. 위까지 한 점에서 만났어. 여기도 한 점이거든요. 살짝 내려가면 0이죠. 그래서 수학 2 버전에서 교점의 개수가 새로운 함수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불연속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14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스텝 1은 fx에서 확정된 부분을 먼저 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x가 언제 0보다 클 때를 먼저 그려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왼쪽의 상황, x가 0 이하일 때 상황을 맞춰볼 거야. 자, 오른쪽의 식은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예요. 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한번 그려봅시다. 저는 양수일 때 버전 2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미분하셔서 극대극소 찾으셔서 그리는 것도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y는 5 에서 자, x제곱이니까 0에서는 접하면서, 그 다음에 3에서는 뚫으면서 만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왔다가 3에서 뚫으면서 지나가는 모양새. 근데 x가 양수에서만 요 3차 함수를 따라갈 거라서 자, fx는 0에서 비워두고 요 모양을 따라갈 겁니다. 네, 참고로 비율 관계. 그래서 요때 x좌표는 뭐가 될까? 2대 1.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극소값도 미리 챙겨봅시다. 여기에다 2 넣어주시면 그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그대로 1 처리가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x 양수인 구간에서 우리 y는 1, y는 5에다가 눈여겨보자. 왜? 우리 아까 접하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네. 자, 이제 오른쪽에 확정된 부분을 그렸으니 이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뜯어 볼게요. 자, 우선 경계일 때도 관찰 한번 해보자. f0은 x에 대해 0 넣어주면 되니까 그때의 값은 뭐예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네. 자, 또한 아까 접하는 상황. 그러면 가로선과 접하는 상황이니까 요 2차 함수의 꼭지점,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식을 완전 제곱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x-a의 제곱. 그럼 여기 a제곱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설정이 되겠다. 그죠? 네. 자, 요렇게 해놓고 그리고 왼쪽 이제 챙겨볼 거야. 그러면 어쨌건 fx만 보자면 꼭지점이 a일 때 발생합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0 왼쪽에서 이 2차 함수를 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0의 구간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요 2차 함수의 부분이 달라져. 맞죠? 네.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가 0인 거니까 a를 0 기준으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로 두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A가 보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죠. 네. A가 음수니까 그러면 X는 0은 분명히 왼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서의 저 2차 함수를 어떻게 쓸 거야? 여기를 쓸 거야. 여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벌써 아까 가로로 접합니다. 에서 y는 5랑 y는 1 체크를 해놓은 상태고, 그죠? 그리고 0에서부터의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줄 상황인데, 그럼 한번 가보자. 만약에 연속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채워지면서, 그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채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극소의 상황이 이렇게 실제 오른쪽에서 극소의 상황과 높이가 만약에 다르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언제 가로선 y는 t, y의 교점이 달라질 수 있나? 자, 아까 여기 1, 2, 3번 눈여겨보시고, 자, 요 위로 올라가면 2개죠. 그러다가 딱 경계를 지나는 순간 몇 개 점에서 만나? 3개 점에서 만나. 그래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y는 t의 상황을 표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4개 만나다가 여기에서 접하는 순간에 또 어때? 하나, 둘, 3개 교점에서 달라지죠. 그리고 나서 2개로 가다가 여기에서 또 어때? 또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 만약에 요 둘의 극소값의 높이가 다르다면, 그때의 y의 값이 다르다면 지금 문제 조건에 부합해요? 아니에요. 그쵸? GT가 T는 K에서 불연속. 근데 그 K가 단 2개 발생해야 되는데 벌써 3개가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극소가 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같은 상황으로 불연속의 개수가 달라져요. 아니, 2개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론. 여기 2차의 극소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이렇게 붙는 상황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맞죠? 네. 이렇게 되면 불연속점이,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점이 y는 5일 때, y는 1일 때 2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럼 우선은 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연속입니다. 즉 f0의 값이 5가 됩니다. 자, 식으로 그대로 한번 나타내보자. 아까 f0의 값 구해놨죠? 자, 이게 5가 되면 돼.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가 되면 돼. 자, 그리고 꼭지점의 y의 값이 1이 되면 돼요. 자, 아까 꼭지점의 y좌표도 구해놨어요. 그죠? 그대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에 플러스 b제곱,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1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빼볼게요. 그러면 a제곱이 4가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a가 음수였고 제곱해서 4입니다. 그럼 a로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 있죠. a가 마이너스 2면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여기 이 값이 1인 거라서 제곱한 게 4가 되면 돼. 그래서 b가 2여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돼도 문제 없습니다. 맞죠? 네. 자, 지금 a가 음수 그리고 연속하는 상황으로 관찰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또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는 이렇게 이어 붙이는데 여기가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그림이 좁아서 옆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0에서부터 오른쪽의 상황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2차를 이어 붙이는 상황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불연속이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자, 이때도 어떻다? 2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2개. 근데 이 경계보다 살짝 내려오면서 3개가 되기 때문에 경계일 때 불연속 일단 발생했고 마찬가지로 쭉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또 어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살짝 위에서 3개. 근데 요 지점에서 하나, 둘, 셋, 4개 바뀌죠. 그죠? 설령 이 밑에 극소값이 같다 해도 이미 2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음수면서 불연속인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A가 음수일 때 관찰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상황. A가 양수거나
또는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린 그림상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X가 0이 언제? 요 기점에서 왼쪽에 0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0에서의 왼쪽을 2차 함수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쓸 거야. 즉 감소하는 부분을 쓸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러네. 어차피 감소합니다. 의 의미에서 A가 0이 되더라도 여기가 딱 0이 되더라도 우리는 감소하는 부분을 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서 A가 0이거나 양수인 경우 동시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 2차 함수를 이어 붙일 건데 이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새? 감소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이어 붙을 거야. 그죠? 네.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 볼까? 만약에 연속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붙겠지. 그때는 한번 봐요. 가로선, 교점을 한번 봅시다. 두 개로 가다가 여기에서 여전히 두 개야. 살짝 내려도 두 개야. 그러면 y는 5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죠. 그리고 y는 1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연속이 되면 이번에 안 돼. 맞죠? 네. 아, 그러네. 그러면 자, 연속이 되지 않으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불연속이 발생을 하면서를 관찰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0보다 큰 범위, 이제 0 이하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봐요.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위에서 두 개씩 만나다가 경계일 때 두 개, 살짝 내려오면서 세 개가 되죠. 이해됐지?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가 불연속 발생하는 게 맞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또 어때? 불연속이 발생을 해요. 맞죠? 요거보다 살짝 올리면 하나, 둘, 세 개. 요거보다 살짝 내리면 두 개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 상황도 불연속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또 어때?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이 달라지는 순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연속은 안 되고 불연속인 거면 이 지점, 즉 F형이 어디에 와야만 할까? 그렇지. 여기 접하는 Y는 1에 붙는 상황으로 와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감소하다가 F형이 딱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두 개였죠? 살짝 내려주는 순간 교점이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불연속 가능. 그죠? 불연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개씩 만나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 두 개가 되죠. 그러니 교점의 개수가 또 달라지네. 근데 그거 외에는 없지. 그치? 그래서 자, 문제의 조건처럼 가로선 y는 t랑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네. 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결과적으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차 함수에 감소하는 부분만 쓸 거면서 f0의 값이 무엇이 된다? 1이 되는 상황. 네. 자, f0 아까 구해놨으니까 요 식이죠. 네.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될 때 a, b 정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다. b가 0이다. 그러면 a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겠지. 근데 a가 양수예요. 그래서 b가 0이 됐을 때는 a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겠네. 맞죠? 네.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여기에다 0도 들어있으니까 a에다 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통째로 0이 되니 b제곱이 1이 돼야 돼. 따라서 이때는 b가 1이 되던가 또는 a가 0이면서 b가 마이너스 1이 되던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순서상으로 나타내보자. 2,0, 0,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만족하는 두 정수 A, B 모든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3개. 그래서 전체 몇 개? 5개 나오네요. 네.
자, 공부가 아직 조금 덜 된 친구들은 표현 자체가 좀 무섭게 느껴졌을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새로운 함수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가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랑 같이 나오는 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야. 자,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새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모든 케이스를 따진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100분 안에 딱 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리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행동 강령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케이스 분류를 하면 훨씬 체감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문플라인에서 같이 연습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14번 엄청 전형적인 주제거든. 그러니까 오답 꼼꼼히 하고 넘어갑시다. 자, 15번.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5를 주고 a1을 구하래요. 6출은해서 쭉 가주면 돼. 자, 천천히 가보자. a5가 5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n자리에 4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a5가 올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an이랑 am 플러스 1이 같아져서, 즉 a4가 5였을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자, 5는 3보다 더 큰 거니까 위의 식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n자리에 4를 한번 넣어서 계산해보자. 그러면 3 곱하기 4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4가 돼서 이게 5가 되는 상황. 그죠? 그 얘기는 12 빼기 2니까 10이죠. 따라서 이때의 상황은 그냥 a4가 또 5가 돼요. 그죠? 10에다 5 빼야지 5가 되니까. 어쨌건 a4는 5네. 맞죠? 네. 자, 근데 지금 요 밑에 식은 어차피 안 맞아. a4가 5보다, 그러니까 a4가 4보다 작거나 같을 식이었는데 이거 5가 됐으니까 어차피 쓸 필요가 없네. 그치? 어쨌건 a4는 5예요. 네. 자, a4가 5가 되는 거면, 자, a4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또 거꾸로 한번 가보자. a3이 5여서, 그래서 같아져서 5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a3은 3보다 큰 거 맞잖아. 5니까. 맞지? 자, 그러면 밑에 식으로 될 수 있었는가? 그러면 a4기 때문에 n자리에 3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3에다가 빼기 2 빼기 a3. 자, 이렇게 해서 5가 됐을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7 빼기 2에서 9 빼기 2에서 7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a3의 값이 얼마였던 거야? 이게 2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2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식을 따라가는 게 맞네. 그래서 A3에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또 각각 쪼개지면 돼. 자, A3 5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A2가 5여서 3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니면 다시 n자리 2를 넣어줘서 3 곱하기 2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2를 해줘서 5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4 빼기 A2거든? 그치? 그러면 이때는 A2의 값이 얼마가 된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해요. 맞죠?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자,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값입니다. 자, A3이 2일 때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A2가 2여서 같아져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 그러면 A2가 2보다 큰 거니까 사실 요거는 안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n자리에 다시 2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3 곱하기 2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2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6 빼기 2에서 4였으니까 따라서 이때 a2의 값은 2입니다. 요거는 아래에 있는 식 만족하지. a2. 2니까 2 이하인 건 당연하죠. 그래서 a2, 2 가능. 자, 그럼 a2가 5도 가능, 마이너스 1도 가능, 2도 가능이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1으로 이제 연결해주면 된다. 지금 이 문제는 a1 구하기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a1이 5여서 그대로 a2가 5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n자리 1 넣어서 3 곱하기 1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1 해서 왔을 수도 있어. 그러면 3 빼기 2에 좀 1이고 거기에 a1이니까 이때는 a1의 값이 마이너스 4예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죠? 네, 마이너스 4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벌써 a1으로 플러스 5도 얻었고 마이너스 4도 얻었어요. 자,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a2가 마이너스 1 기점으로 또 한번 가보자. a1이 그럼 마이너스 1일 수 있는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a1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안 되네. 맞지? 네.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n자리 1 넣어주시면 3 곱하기 1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1 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때는 a1의 값이 이게 2였던 거야. 근데 이게 만족하는가? 그러면 2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식을 성립하게 하지 않네. 맞죠? 네. 자, a2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안 되네요. 그래서 a2가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a1이 2여서 a2가 2로 왔을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리고 n자리 다시 또 1 넣어서 3 곱하기 1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1 해서 2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이때는 a1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또 가능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A1으로 가능한 거 결국 우리 몇 가지 찾았다? 4가지 찾았네. 지금 문제에서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5 마이너스 4 거기에다가 2 곱하고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딱 40 답이 됩니다. 네. 자, 15번은 틀리지 말자. 그래서 방향 잡고 그냥 추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 문제는 사실 만인이 평등하거든요. 엄청난 심화 개념을 쓰지 않고 저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빼기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 시간 분배 앞에 나머지 29문제들 잘 하셔서 이 문제 수능에서 꼭 맞춥시다. 이렇게 해서 공통 객관식 마무리 할게요. 이제 공통 주관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험 끝나고 또 해설 보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어요.